2026년 1월 13일. 오늘 저희가 같이 파고들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정말 각 분야의 소식들이 다양하게 모였더라고요. 경제부터 기술, 사회,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사건들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듯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그렇게 뜨겁다는 저가 커피 시장 M&A 이야기부터요. 또 반도체 ETF는 왜 이렇게 수익률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준 의장이랑 행정부가 금리 인하를 두고 거의 정면을 충돌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시죠. 오늘 신문들은 정말 잘 고른 모자이크 조각 같아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은데 이걸 하나로 모아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림이 나타나죠. 오, 모자이크라니 흥미로운데요? 네, 특히 세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바로 소비의 양극화, 또 기술 발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국내외의 정치적 긴장감, 이 흐름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들어가는지 또 알아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모자이크 맞추기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보죠. 변호하는 경제 지형, 그중에서도 불황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뜨거운 저가 커피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케스트라 PE가 메머드 커피를 1,000억 원에 인수했고 작년에는 컴포즈 커피가 무려 4,700억 원. 10% 커피도 지분 60%가 390억 원에 팔렸고요. 아니, 커피 한 잔에 1,000원, 2,000원 하는 시장에 어떻게 이렇게 조 단위의 돈이 몰리는 거죠? 핵심은 말씀하신 이상할 정도로에 있습니다. 바로 소비 양극화 현상 때문이죠. 소비 양극화요? 네, 자료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커피 소비 패턴이 명확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하나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멋진 공간과 특별한 경험을 위한 고가 스페셜티 커피. 비싸도 기꺼이 돈을 내는 그런 곳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출근길에 식후에 그냥 습관처럼 마시는 저가 데일리 커피. 그 사이에 있던 어중간한 가격대의 브랜드들이 설 자리를 잃고 그 수요가 전부 저가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싼 걸 참는 게 아니라 중간이 사라지는 현상이군요. 마치 명품 아니면 아예 스페어 브랜드 그 옷을 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건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더치브로스라는 브랜드가 스타벅스를 위협하며 성장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더치브루스요. 네, 스타벅스가 제3의 공간이라는 경험을 팔 때 더치브로스는 철저히 드라이브스루 중심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음료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성공했죠. 특히 한국의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MZ세대를 겨냥한 패스트 패션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커피의 패스트 패션이라니 그건 무슨 뜻인가요? 매 시즌 유행하는 옷을 빠르게 만들어 파는 것처럼 아주 짧은 주기로 새롭고 신기한 메뉴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아샤추, 아이스티에 샷 추가한 거요. 이게 대표적인 예죠. 맛도 맛이지만 비주얼이 화려하고 또 나만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에게는 이게 하나의 놀이문화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자체 로스팅 공장까지 갖춰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는 알짜배기 수익 구조, 그리고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보이니까 사모펀드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패스트 패션 모델,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요? 반짝 유행에 기댔다가 소비자들이 금방 실증을 내버리면 브랜드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기본기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화려한 신메뉴는 계속 내놓으면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아메리카노의 원두 품질과 가격 경쟁력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이 균형을 잘 잡는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이 소비의 양극화, 즉 중간 실종 현상을 듣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가 떠오르네요. 어떤 분야 말씀이시죠?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뿐만 아니라 돈을 불리는 방식, 즉 투자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침 반도체 ETF 자료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보셨군요.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한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ETF는 27%나 올랐어요. 27%요? 엄청나네요. 네,
중국 기업을 담은 ETF도 한 16% 안팎으로 선전했고요. 그런데 같은 반도체인데도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패블리스 같은 상품은 오히려 8%가량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와.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미국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 같은 곳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그 온기가 한국이나 중국 쪽으로 옮겨왔던 신호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 증시 전체를 보면 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M7이라 불리는 7개 빅테크 주식은 최근 2달 동안 4% 가까이 떨어졌는데 전체 S&P 500 지수는 5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종목으로 매수세가 넓게 퍼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시장이 드디어 건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수 종목에만 의존하던 시장이 아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드디어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경고로 보기도 하던데요. 시장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 아니냐는 거죠. 네, 바로 그 해석의 차이가 지금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코스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정반대요. 네, 사상 처음 4,600선을 넘었다곤 하지만 이른바 K자형 증시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K자형 증시. 자료 분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이 두 종목을 빼면 코스피 지수는 아직 3,400선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와, 정말 극단적이네요. 심지어 증권가에서는 이 두 종목이 최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나머지 모든 종목이 지금 가격 그대로 멈춰 있어도 코스피가 5,500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내놨어요. 코피 시장부터 주식 시장까지 중간은 사라지고 양극단으로만 모든 게 쏠리는 현상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네요. 이런 경제 지형의 변화 속에서 기술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네, 이제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미래 산업의 심장, 배터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술이 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지 알려면 핵심 기술을 봐야 하는데요. 자료에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 두께로 양극재를 코팅한다는 설명이 나오죠. 네, 그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양동이에 든 모래알 전체를 랩으로 한 번에 감싸는 게 지금의 기술이라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그 수많은 모래알 하나하나를 원자 단위에서 완벽하게 개별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훨씬 더 정밀하게 감싸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래알, 즉 소재가 공기나 다른 물질과 접촉해서 변질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주니까요. 아하, 지금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아주 드물게 화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변질 때문이거든요. 이걸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이 혁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는 캐즘 현상을 넘어서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새로운 시장의 배터리까지 선점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의 혁신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하드웨어의 발전은 결국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기반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AI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이제 AI가 우리 얼굴, 안경 속으로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퀄컴의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AI 안경은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내가 듣는 것을 듣기 때문에 진정한 멀티모달 AI 기기다.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는다. 네, 예를 들어 당신이 안경을 쓰고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고 저게 뭐지? 라고 그냥 혼잣말처럼 묻는 거예요. 네. 그럼 안경은 꽃의 이미지를, 손목의 스마트워치는 당신의 심박수 같은 생체 신호를,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현재 위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해서 AI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고 이 장소에서 이 꽃에 대해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답변을 주는 분산형 AI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요. 쇼핑 경험도 완전히 바뀐다고요? 월마트가 구글의 AI, 제미나이와 손잡고 준비 중인 서비스가 바로 그겁니다. 앱을 켜고 러닝화 괜찮은 거 추천해줘 라고 말만 하면 알아서 상품을 보여주고 바로 결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와. 제가 바로 지난주에 월마트 앱에서 특정 단백질 보충제 찾느라 10분을 헤맸거든요.
미래에는 그냥 운동 끝나고 먹을 유제품 없는 보충제 찾아줘라고 말하면 바로 장바구니에 담기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검색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예측의 시대로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예측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편리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기술 발전의 그림자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당연한 걱정이죠. 새로운 기술은 늘 새로운 범죄를 낳으니까요.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벌써 그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수가 1629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세 조정이나 투자 사기 같은 불법 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죠.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잡는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가상자산 시장만 전담하는 특사경을 따로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 전담팀이 생기는 거군요.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BNY 멜론이나 JP모건 같은 거대 금융사들이 기관 고객 예금을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혁신과 규제, 보호라는 세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혁신과 규제의 줄다리기. 이 긴장감은 비단 기술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제 마지막 주제인 국내외의 정치, 사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또 심상치 않더라고요.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둔 발언이라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군사 개입까지요? 네. 자료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군사 행동 외에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아니면 반정부 시위대를 돕기 위해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탈링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정말 강대강 대치네요. 이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지는 석관에 빗댄 사파를 SNS에 올리면서 당신도 결국 몰락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죠. 양측의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미국 밖에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미국 내부에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연준 의장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법무부가 현직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혐의는 연준 본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국회 위증이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배경에 다른 게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탈하려는 시도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고요. 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와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5년 만에 당명을 바꾸기로 했고, 그리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예고해서 출근길이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개별적인 사건들도 앞서 이야기한 큰 흐름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노조의 파업 요구안 핵심에는 통상임금 문제가 있는데 이건 결국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경제적 압박과 맞닿아 있는 문제거든요. 아, 그렇네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경제 양극화의 또 다른 단면인 셈이죠. 정당이 당명을 바꾸는 건 역시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와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정치적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안타까운 범죄 소식도 있었죠.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스캠 조직원 26명이 검거됐는데 그 수법이 정말 악랄하더라고요. 국가기관의 사칭해서 돈을 뜯어내고 성착취 영상까지 찍게 했다니. 더 교묘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과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목돈을 갚지 않아도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아,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상속받은 주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부모님이 받은 연금 총액을 뺀 뒤 자녀의 월 지급액을 새로 정해주는 방식인데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본 모자이크 조각들을 한번 쭉 돌아볼까요? 저가커피와 K자형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양극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AI 안경이 보여준 눈부신 기술 혁신, 또 그 뒤를 따르는 규제와 보호의 필요성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갈등과 변화의 모습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의 삶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M7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당신의 반도체 ETF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월마트의 AI 쇼핑 전략은 몇 년 뒤 당신이 장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란의 정세 불안은 당장 유가와 환율을 흔들고, 서울버스 파업은 당신의 출근길 풍경을 결정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당신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근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성장을 강력한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요. 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글로벌 이슈와 눈부신 첨단 기술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본질적인 과제는 이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5년,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화는 과연 저 멀리 실리콘밸리나 워싱턴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